안녕하세요. 저는 창업 컨설팅 전문가로 활동 중인 3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저는 몇 달 전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제 몸값은 꽤 높은 편인데 이렇게 된 데에는 이혼이 큰 역할을 했죠. 혹시 저처럼 이혼을 하고 낙심하고 계실 분들이 있을까봐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이혼을 발판 삼아서 더 성장했으니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제 얘기로 조금이라도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결혼 전으로 돌아가 보면 남편은 작은 스시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컨설팅을 해주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컨설팅으로 그다지 유명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만나 연애부터 결혼까지 1년도 걸리지 않았죠. 남편은 우유부단한 성격에 사업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재료 제대로 된 걸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야지. 그 사람도 물건이 제대로 된 게 안 들어왔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해. 이거라도 사온 게 다행이야. 아니야. 물건이 안 좋으면 사지를 말았어야 돼. 이렇게 신선도 떨어지는 생선으로 어떻게 스시를 만들어. 손님상에 나갈 거야. 최고급 아니면 안 된다고. 다음엔 내가 물건 떼올 테니까 이건 그냥 국 끓여 먹어. 남편은 사업에는 영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결혼을 하면선 제가 남편의 사업을 거의 다 책임지다시피 했어요. 컨설턴트로서의 역량을 이때 키웠다고 할 정도로 저는 남편의 사업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남편이 사장이니까 그 덕에 네가 격리일도 하지. 컨설팅인가 뭔가 하는 건 역시 그냥 명함이나 하나 만들려고 지어낸 거지? 지금도 제가 컨설팅 해주는 업체 여러 군데 있어요. 저 컨설턴트로서 대충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 가게도 제가 도움 많이 주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 말은 아주 화려하게 잘하는구나. 격리일은 제대로 하는 거 맞지? 괜히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지 말고 가게에서 격리일이나 똑바로 해라. 네가 일 똑바로 못하면 그 타격은 전부 우리 아들한테 가는 거야. 그거 명심해서 일 똑바로 해. 시모는 제 직업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저에게 격리나 본다며 저를 종종 무시했죠. 제가 하는 일은 격리에서부터 구매, 마케팅, 손님 대접까지 제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걸 시모만 몰랐죠. 아마도 저희 친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저를 무시하던 버릇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네 부모님은 네 사위가 사업한다는데 도와주실 생각도 없다니? 가끔씩 저희 친정 부모님을 들먹이며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말을 쉽게 하셨죠. 제가 열심히 하면 되죠.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지금까지 사업 키운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믿고 싶겠지. 너는 그래도 남편 참 잘 만났다. 시모는 저를 자주 무시했지만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가 무식해서 그런 거니 제가 이해했죠. 게다가 스시집에 몸집을 키우고 수입이 늘어난 게 전부 제 덕분이라는 걸 남편은 알고 있었으니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남편은 매니저 역할만 할 뿐 식당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능력이 좋으니까 내가 너무 든든하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렇게 큰 가게를 내가 어떻게 운영해. 아, 진짜 난 복도 많은 남자야.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러진 마. 당신도 매니저로서 역할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나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왜 위축이 돼? 이렇게 대단한 여자의 남편인데 자랑스럽지. 난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 우리 사업 이렇게 커진 건 전부 당신 덕분이야. 아니지, 당신이 다 한 거지. 엄마가 그걸 좀 더 알아줬으면 좋을 텐데. 엄마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 아들 사랑이 너무 유별나서 그런 거니까. 남편은 자신이 사업적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걸로 자존심 상해한다거나 제 앞에서 작아지진 않았어요. 그저 장사만 잘 되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에게는 충분히 고마워했고 저는 시모가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남편이 고마워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남편의 사업을 봐주면서도 틈틈이 다른 업체들의 컨설팅을 맡아서 일했어요.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컨설팅 전문가라는 제 원래 직업에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이 일도 포기하고 싶진 않았죠. 덕분에 우리 가게 매출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은인이십니다. 제 덕에 대박이 난 사장님들이 감사 인사를 전할 때마다 저는 짜릿함을 느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확실히 남편과는 달리 사업에 소질이 있었어요. 그런 저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컨설팅이었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정말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사업이 더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른 가게들에도 소문 많이 내겠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막 창업 시작한 사람들한테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컨설턴트님처럼 열정적인 분도 없어요. 마지막까지 저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도와드린 업체의 사장님들의 입소문을 타고 저는 컨설팅 전문가로서 나름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시모에게는 인정을 못 받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으니 저는 그래도 행복하다고 믿고 살았죠. 남편의 사업은 제가 거의 맡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운영이 정말 잘 됐어요. 월 매출 5억을 달성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에는 크게 관심도 없던 시모가 그때부터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하더군요. 오늘은 장사가 좀 어떠니? 직원들 근태 관리는 잘하고 있지? 오늘도 나오셨어요? 전부 잘 되어가고 있어요. 오늘은 몇 시까지 있다가 가시게요? 마감할 때까지 있다가 갈 거야. 가게가 이렇게 커졌는데 나도 가게에 관심을 갖고 일 좀 도와주려고 나왔지. 직원들 관리 철저히 해. 조금만 불친절해도 요즘엔 이런저런 말 돌면 가게 안 좋아지는 거 순식간이야. 그건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가 하는 일인데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엄마라도 나와 있어야 직원들이 긴장을 하지. 남편도 갑자기 출근을 하는 시모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집에 계시라고는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 월급 받으려면 나도 출근 잘해서 직원들 감시해야지. 그게 내 일인걸. 나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출근을 하는 시모는 월급까지 받아갔어요. 저희는 가끔씩 용돈을 드렸는데 그러지 말고 자기가 출근을 할 테니 매달 꼬박꼬박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시더라고요. 하시는 일은 없으면서 항상 직원 관리를 자신이 맡으니까 월급으로 많은 돈을 요구하셨어요. 어머님한테 당신이 말해서 안 나오셔도 된다고 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누가 어머님 보고 나와서 일하라고 한 적 있어? 왜 자기 멋대로 나오고 자기 멋대로 월급을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말이 안 된다는 건 당신도 알잖아. 나도 아는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데 나오지 말라고도 못하겠어. 그냥 우리가 월급 주면 안 될까?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당신도 마음 놓고 컨설팅 업무 보러 가게를 그래도 엄마가 있으니까 당신도 마음 놓고 컨설팅 업무 보러 가게 비울 수도 있잖아. 어머님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어머님을 믿고 내가 컨설팅을 가. 내가 엄마 잘 가르칠게. 그러지 말고 나도 엄마한테 좀 떵떵거리면 안 될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시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지만 남편이 사정사정해서 받아들여줬어요. 남편의 기도 살려줄 겸 큰 마음 먹고 받아들인 거였죠. 시모는 가게에 나와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묻고 가게 일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아는 것도 없으면서 말은 번지르르 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시모가 가게 주인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이 커질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한 적이 없는 시모가 갑자기 사업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지만 딱히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놔뒀죠. 물론 방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호랑이를 뒤에 세우고 여우가 대장 노릇을 하는 걸 보며 그냥 웃었죠. 그 모습이 뻔뻔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지만 저는 시모를 신경 쓸 만큼 여유롭진 않았어요. 저는 가게 일과 컨설팅 업무로 너무나 바쁘게 지내는 중이었거든요. 어머, 이게 누구야? 너 자연이 아니니? 얘 몰라볼 뻔했다. 네가 이 가게 사장이었어? 어느 날 시모가 여느 때와 같이 가게에서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끊어졌던 시모의 고교 동창이 시모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어요. 누가 봐도 사장처럼 굴었기에 시모의 동창도 깜빡 속은 거였어요. 얘, 네가 여기 웬일이니? 깜짝 놀랐네. 내가 사장은 아니고 우리 아들이 사장이야. 나는 우리 아들이 하도 바쁘니까 일 도와주는 거야. 월 매출이 5억이거든. 아들이 하도 힘들어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아들, 인사해. 엄마 친구야. 연락도 안 한 지 오래돼서 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냈다 얘. 시모는 가게 사장인 아들을 자랑스럽게 친구에게 소개해줬어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아들인 것도 모르고 시모는 아들 자랑을 실컷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동창 되신다고요?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어머나, 이렇게 번듯한 가게 사장의 아들이야? 어머, 대단하다. 여기 매출이 장난 아니라던데. 여기가 고급스러운 데다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나도 자주 왔는데 네 아들인 건 이제 알았다. 근데 아들이 장가는 갔어? 저렇게 잘난 아들이면 이미 결혼했겠지? 우리 아들이 이 가게 키우느라 고생 많이 했지. 근데 결혼은 왜? 그럼 일하느라 결혼할 겨를도 없었겠네. 아니, 아들이 인물도 좋고 가게도 이렇게 번듯한데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소개해주고 싶어서 그러지. 맞아. 우리 아들이 인물도 좋은데 능력도 좋아.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요즘 사는 맛이 나는지 몰라.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인데 그래? 소개해주고 싶은 여자가 있다는 말에 시모는 눈을 반짝이며 동창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들이 이미 결혼을 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하지 않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해요. 동창도 한 다리만 건너면 아들의 결혼 소식 다 알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할 생각을 했는지 정말 간도 크죠. 내가 아는 건물주가 있는데 건물이 세 채는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집에 외동딸이 하나 있어. 결혼을 했다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해서 돌싱인데 아이는 없고 인물도 괜찮아. 돌싱이라고는 해도 거의 미혼이나 다름없지. 일단 인물도 너무 좋아서 네 아들도 분명히 마음에 들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소개 한번 받아볼래? 어머, 아가씨가 몇 살인데 나한테 연락처 좀 줘봐. 내가 아들한테 한번 말해볼게. 분명히 좋다고 할 거야. 30대 중반이야. 사진도 있는데 한번 봐봐. 진짜 괜찮은 여자라니까. 내가 네 아들 딱 보는 순간 이 여자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있지. 안 그래도 네 아들인지 모르고 내가 직접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를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니? 진짜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어머나, 이뻐라. 이렇게 이쁜데 건물이 세 채나 돼? 진작에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연은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좋은 건데. 근데 정말 결혼 안 한 거야? 아니, 저렇게 멋진 아들이 결혼도 안 하고 그동안 일만 한 거야? 너무 아깝다. 우리 아들도 돌싱이야. 그니까 번호 좀 얼른 줘봐. 시모는 염치도 없이 결혼한 지 3년이 된 아들에게 여자를 소개해주기 위해 연락처를 받아왔죠. 그것도 돌싱이라는 거짓말까지 치면서요. 저에게는 비밀로 하겠다고 한 짓이겠지만 그런 엄청난 일이 비밀이 될 순 없었어요. 엄마 치매야? 나 결혼한 거 잊었어? 내가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그 연락처를 받아오면 어떡해. 와이프가 알면 난리가 나고도 남을 일이야. 진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남편은 이미 결혼을 했는데 왜 연락처를 받아왔냐고 시모에게 따졌고요. 시모도 남편도 거기서 더 나아가지만 않았으면 저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시모 성격에 거기서 포기할 사람은 아니었죠. 너 솔직히 경리나 보는 애랑 사는 거 너무 아까워서 그래. 우리 아들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지. 네가 누구냐? 월 매출 5억 가게 사장님이야. 너 정도면 훨씬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 급에 맞는 여자를 만나야 남자는 일이 더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엄마가 소개해주는 여자니까 한번 만나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가게가 이렇게 커지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우리 와이프야. 엄마 대체 왜 그래? 왜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려고 해? 혜은이가 알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 엄마는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예, 순진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누구를 데려와 앉혔어도 경리 일은 다 잘해. 그리고 건물이 세 채가 있는 집에 외동딸이래. 네가 그 여자랑 결혼을 하면 그 건물이 다 네 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스시집도 2호점, 3호점 낼 수도 있는 거야. 네 와이프한테는 미안하지만 네가 잘 되려면 그런 과정도 거쳐야지. 어떡하겠니? 내가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해? 처음에 남편은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유부단한 성격이었어요. 건물 세 채라는 말이 남편을 흔들었을까요? 여자가 예쁘다는 말에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시모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걸까요? 뭐가 됐든 남편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누가 당장 사귀고 결혼하래? 일단은 친구나 하라는 거지. 엄마가 사진도 봤는데 이쁘더라. 아, 몰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엄마 친구한테 안 되겠다고 말해. 친구나 하면서 지내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그러는 거야? 너 이럴 때 보면 너무 고지식하다. 결혼했으면 친구 사귀는 것도 안 돼? 그쪽은 결혼을 목적으로 번호를 준 거잖아.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나가? 그쪽도 돌싱이래. 네가 이혼을 하면 너도 돌싱이 되는 거잖아. 천천히 만나기나 해봐. 얼굴도 이쁜데 집안도 좋은 여자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엄마는 너 결혼할 때 중매쟁이 한번 붙여주지 못한 게 얼마나 한이 됐는데. 한번 만나기나 해봐. 엄마 부탁이야. 시모는 열심히 바람을 넣었고 귀가 얇은 남편은 줏대 없이 흔들렸죠. 이 모든 걸 저랑 가장 친한 직원이 듣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두 사람은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가 하도 권하니까 그냥 만나보기는 할 거야. 근데 나 솔직히 잘해볼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마. 근데 진짜 이뻤어? 남편이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모의 말에 이미 설득이 된 것이었죠. 그래, 진짜 이쁘다니까. 넌 그냥 엄마가 하도 만나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야. 혹시 걸리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돼. 나머지는 이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 진짜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 와이프한테 걸리면 나 진짜 큰일 나. 알지? 걸리면 또 어떠니? 하여튼 케이크 카페에서 내일 3시까지 가봐. 엄마가 미리 약속까지 잡아놨어. 너 가서 매너 좋게 잘해야 한다. 내가 안 간다고 하면 어쩌려고 약속까지 잡아놓은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을 몰라?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인데 당연히 갈 줄 알았지. 알았어. 엄마 얼굴 봐서 가보기는 할게. 남편과 시모의 대화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었어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직원이 한 명 있는데 그 직원이 저에게 알려준 거였죠. 가게에서 가장 일을 잘하는 직원으로 제가 신뢰하는 사람이었죠. 이 모든 대화는 제가 컨설팅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직원이 말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남편이 소개팅을 나간다는 사실도 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남편은 모르는 사실인데 그 직원은 제가 컨설팅 일을 하기 시작한 초반부터 저와 함께 일했던 후배였기에 완전히 저의 사람이었죠. 제가 자리를 비울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서 드린 친구였는데 이런 얘기까지 전해주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이를 꾸민 사람은 남편과 시몬데 제가 더 부끄러웠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뒀다는 게 그저 창피하기만 하더라고요. 어쨌든 얘기 전해줘서 고마워. 아우, 내가 너 보기가 너무 민망하다. 저는 솔직히 이 얘기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시어머니라는 분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가게가 누구 덕에 월 매출이 5억이나 찍게 된 건데. 근데 정말 이대로 놔둘 거예요? 듣는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소개팅 한다는 데가 어딘지 아니까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직원은 안타까워하며 얘기를 전해줬지만 저는 가슴이 무너지고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시모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믿기지도 않았고 그 말을 듣고 소개팅에 나가겠다고 한 남편에게도 너무나 실망스러웠죠. 소개팅 장소와 시간을 알게 된 이상 저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소개팅 자리를 뒤집어 놓고 시모와 한판 붙을 준비도 되어 있었죠. 이혼을 해야 한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다음날 시간에 맞춰 남편의 소개팅 장소로 향했어요. 남편은 잔뜩 멋을 부리고 긴장한 얼굴로 상대 여자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곧이어 소개팅녀가 자리에 등장했는데 정말로 예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가진 제 또래 여자더라고요.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개팅 자리에 나온 것이니 여자에게는 잘못이 없었죠. 자기가 유부남이라는 것도 망각하고 소개팅에 나온 남편이 나쁜 놈이었죠. 여자가 등장하자 남편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처음 저를 봤을 때 저에게 보여주던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첫눈에 여자에게 반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더 크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편이 어떻게 저를 배신하고 이런 자리에 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여자에게 한순간에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도 가슴이 아프고 화가 났죠.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저는 남편과 여자가 대화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 남편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이 사람은 친구야. 엄마가 소개해준 친구인데, 그냥 친구라고. 남편은 말까지 더듬으면서 친구라고 변명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의 등장에 너무나 놀란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미 얘기를 다 전해 들은 상황에서 친구라고 변명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친구라고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친구예요? 그리고 이분은 누구시고요? 저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 누구라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개팅녀가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두 여자가 남편에게 대답을 요구하니 남편은 식은땀까지 흘리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 남자 부인이에요. 우리는 결혼한 지 3년 차 됐고요. 이 남자 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며느리 한번 갈아치우겠다고 이 소개팅 자리를 만든 거예요. 그쪽 집안이 마음에 든다고 이런 짓을 꾸민 거죠. 우리 둘 다 속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유부남이었어요? 기가 막혀. 유부남이 이 자리에 왜 와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여길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어머니라는 분도 진짜 웃기네. 사람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소개팅녀는 너무나 화가 났는지 남편에게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그럴 만도 했죠. 여자는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더라고요. 여자가 남편에게 찬물을 붓고 욕을 해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죄송해요. 부인이 있는 남자인 줄 알았더라면 이 자리에 절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알지 못하고 나온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저도 황당하지만 그쪽도 많이 황당하시겠어요. 와이프도 있으면서 이러시면 안 되죠.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진짜 많다더니 오늘 황당한 일을 다 겪네요. 저기요, 아저씨. 그쪽도 그렇고 그쪽 어머니도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까 병원에라도 가보세요. 소개팅녀는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는 금방 자리를 떠났어요. 남편과 저는 단둘이 남겨졌죠. 제가 말없이 남편을 노려보기만 하자 남편은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변명을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오해야. 엄마가 친구 좀 사귀어보라고 해서 나온 거야. 내가 당신이 있는데 정말로 소개팅을 했겠어? 저 사람 혼자서 소개팅이라고 착각한 것 같아. 얘기 다 듣고 온 거야. 당신도 소개팅인지 알고 왔잖아. 어디서 발뺌이야? 그리고 네 엄만데 전부 네 엄마 탓을 하면 너는 그게 좋니? 그리고 저 여자가 무슨 잘못이라고 저 여자 탓까지 해? 너 진짜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니? 솔직히 내가 저 여자랑 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카페에서 만난 게 다잖아. 이런 일로 따지고 그러면 나도 난감하다. 당신 정말 의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우연히 카페에 왔다가 당신 본 것 같아? 당신 엄마가 소개팅 해준 거 다 알고 온 거라니까? 지금 그 여자랑 뭘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건 줄 알아?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여길 기어 나왔는지 내가 다 알고 왔다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변명이야? 너도 와이프 한번 갈아보겠다고 이 자리 나온 거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제가 속사포로 따지자 남편은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거기서 말을 더 해봐야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변명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았죠. 지금 당장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따질 거야. 당신도 당장 따라 나와. 나 오늘 일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저는 남편을 데리고 가게로 갔어요. 오늘도 가게에 나와 있을 시모를 만나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질 생각이었죠. 저 얘기 다 들었어요. 방금 전에 소개팅하고 있는 이 사람 데리고 오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주선한 자리인 거 다 알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다짜고짜 시모에게 따졌죠. 어디 가게에서 큰 소리야?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당장 밖으로 나와. 시모는 가짜 사장님답게 손님들에게 교양 있는 척 사과를 하고는 저와 남편을 데리고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어찌나 침착하던지 박수를 쳐주고 싶더라고요. 소개팅이라니 무슨 소리냐? 나는 내 아들이 너무 일만 하는 것 같아서 친구 좀 사귀라고 소개해준 거지. 내가 결혼한 아들한테 소개팅해줄 사람으로 보이냐? 거짓말도 정말 잘하더라고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답게 거짓말도 술술 해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제정신인 사람이었다면 이런 일을 꾸미지도 않았겠죠.
얘기 다 듣고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동창이 와서 괜찮은 여자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제 남편이 돌싱이라고 했다면서요. 그리고는 여자 번호 받아와서 남편한테 소개해준 거 모를 줄 알아요? 그 여자 건물 3채나 있는 집안이라서 그렇게 좋았어요? 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얘기를 직원이 다 얘기해줬어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머 얘 봐라. 너 스파이까지 심어놓고 우리 감시한 거냐? 네가 뭔데? 네가 격리일밖에는 하는 일도 없는 네가 뭔데 감히 우리 모자를 감시해? 그 직원 누구냐? 내가 그걸 가만두나 봐라. 지금 그게 중요해요? 어머님은 제가 누군지 몰라요?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이미 며느리가 있는데 첩이라도 드릴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결혼한 아들한테 소개팅을 해줘요? 어떻게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짓을 하세요? 그러고도 큰 소리 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너랑 어울리기는 하냐?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이랑 살 자격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수준 맞는 여자 좀 알아봤다. 그게 뭐 그리 잘못이라고 이 난리야? 네가 우리 아들 덕에 그 3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것도 감사해야지. 어디서 남편 앞길을 막으려고 네가 이 난리를 쳐? 시모는 전부 다 알고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제가 말 한마디 못할 줄 알았나 봐요. 그랬겠죠. 제가 돈도 없고 잘난 거 하나 없다고 막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용서를 할까 말까 한 마당에 시모의 태도는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었죠. 절대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당당하게 말을 하는데 시모의 평소 생각이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한 행동이 정상이에요?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당당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또 뭐가 있냐? 솔직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네가 뭐라고 내 아들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면 뭐냐? 너 볼 것도 없는 애야.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그렇다고 네 친정이 잘 살기를 해? 그리고 평소에 네가 나한테 잘했어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 시모는 점점 더 말이 심해지고 있었죠. 시모의 말에 의하면 저는 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여자였어요. 엄마 진짜 왜 이래? 우리 혜은이 나한테 과분한 여자야. 내가 혜은이 덕분에 이만큼 잘 될 수 있었던 거라고. 엄마가 그런 자리만 마련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남편은 제 편을 들면서 자기 엄마를 탓하더라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끝까지 소개팅에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남편의 이중적인 행동이 더 미웠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전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팔불출아. 제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의리를 지키겠다고 엄마를 탓하고 난리야? 내가 네 인생 더 활짝 펴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시모는 남편의 등짝을 때리며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믿었어요. 저는 제 명함을 꺼내 시모에게 보여주었죠. 제 명함이니까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창업 컨설팅 전문가라고 적힌 명함을 시모에게 내밀며 말했어요. 시모가 땅을 치고 후회하도록 분명히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죠. 뭐야? 또 겉만 번지르르한 컨설팅인가 뭔가 한다고 자랑이라도 하려는 거냐? 그깟 명함 좀 만들면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남편이 스시집 작게 할 때는 사장이었지 제가 이 가게 키운 거예요. 창업 컨설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시작할지, 어떻게 사업을 더 키우는지는 제가 남편보다 더 잘 알아요. 남편이 왜 앞에 나와서 매니저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사업가로서는 영 재능이 없어서 제가 매니저라도 시켜준 거예요. 당신 아들. 능력 없다고요. 그리고 이 가게 지금은 내 덕에 가게 커진 거고 내 가게 된 지도 오래예요. 어디서 알지도 못하면서 사장 노릇을 하려고 그러세요? 뭐? 이 가게가 웬 네 가게야? 넌 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게를 넘긴 거야? 시모가 남편을 바라보며 다그쳤지만 남편은 입도 뻥끗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이 남자의 능력은 대체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저 주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정말이지 하나도 없었죠.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는 컨설팅으로 제가 얼마를 버는지 아세요? 이 가게 확장하고 인테리어에 직원들 들이는데 전부 내 돈으로 했어요. 그때 어머님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월 매출 5억 찍었다고 용돈 드렸을 때부터 가게 나오기 시작하셨죠? 사업이 뭔지는 쥐뿔도 모르면서 그저 아들 가게 잘 된다니까 나와서 사장인 척 오버만 할 줄 알았죠. 자세한 내막도 모르면서 아들이 잘난 줄만 알고 있었잖아요. 아니, 컨설팅 그게 그렇게 돈이 돼? 그럼 왜 그렇다고 미리 말은 안 하고 이제 와서 말하는 거야?
그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소개팅 자리 같은 걸 만들었겠니? 나는 정말 몰랐다. 사장도 아니고 무슨 컨설팅 전문가라고만 하니까 이름만 지어낸 건지 알았지. 내가 돈 잘 버니까 내 소개팅 시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건 정상이에요? 무슨 말이 그래요? 아들이 사업적 재능 없다는 얘기 들으면 속상해할까봐, 아내 눈치 보면서 사는 거 아닐까 걱정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짓을 꾸밀 거라곤 누가 알았겠어요? 그동안 나 무시한 건 참아왔지만 이건 아니죠. 내가 컨설팅이 뭔지 잘 몰랐고 나는 네가 격리일만 하는 건 줄 알고 그랬다. 내가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너도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그 여자랑 사귄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너만 참아주면 없던 일이 되는 거잖아. 격리일만 하면 며느리를 막 대해도 되는 거예요? 일이랑 상관없이 귀하게 생각해 주셨어야죠. 그리고 제가 왜 참아요? 없던 일은 무슨 없던 일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돼요. 제가 대개 아드님을 빈털터리로 만들어도 할 말 없는 거 아시죠? 남편은 하는 거 없이 매니저만 했어요. 그것도 알바생보다 일도 못하는데 남편이라고 매니저 시켜준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혼자 보기 아까운 장면이었어요.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시모는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무식해서 생각이 짧았다. 용서해라.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근데 대체 그 컨설팅이라는 걸로 돈을 얼마나 버는 거냐? 나도 좀 알려줘라. 내가 그런 걸 알아야 우리 며느리 자랑도 하고 그러지. 이제 와서 저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제가 컨설팅 전문가라고 명함 드렸을 때 하셨어야 하는 질문이 아닌가요? 그리고 얼마나 버는지가 왜 중요해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보단 제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죠? 저는 돈 앞에 자신의 자존심도 버리는 시모에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처럼 느껴졌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엄마 말에 넘어가서 진짜 당신에게 못할 짓 한 거 너무 미안해. 제발 용서해주라. 아까는 변명만 하던 남편이 뒤늦게 잘못을 빌더라고요. 시모가 잘못을 비는 걸 보니 자신도 그래야 하는 타이밍이라고 느낀 모양이었어요. 그래, 얘는 잘못이 없어. 내가 하도 우겨서 얘가 그 자리에 억지로 나간 거야. 내가 이제는 우리 며느님 잘 모시고 살게. 가게도 나오지 않으마. 부탁이니 나는 몰라도 우리 아들은 용서해줘. 두 모자가 저에게 비는데 그 모습도 보기 싫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연히 정만 더 떨어졌죠. 제가 돈을 잘 벌지 못했어도 저에게 미안했을까요? 저는 남편이 처음 보는 소개팅녀에게 던지던 시선을 잊을 수가 없었죠. 금방 사랑에 빠진 듯한 그 눈빛을 보고 말았잖아요. 아무리 돈 버는 능력이 없어도 저에게 충실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남편을 믿고 살 자신은 없었죠.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닌 거 알잖아.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나도 엄마한테 치매 있냐고까지 물어봤었다니까. 내가 당신 두고 어떻게 그런 자리를 나가냐고 진짜 화 많이 냈었어. 나는 그냥 친구 사귀는 목적으로만 정말 하는 수 없이 나갔던 것뿐이야. 이건 전부 엄마 탓이지 내 잘못은 아니야.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저의 신뢰를 잃은 사람의 말은 들으나 마나였죠. 시모는 남편의 말이 못마땅하긴 해도 저를 잡기 위해선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동의하더라고요. 맞다. 내가 치매인가 보다. 내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고 평소에는 하지도 않는 짓을 하고 그런다. 내가 오늘 당장 병원 가서 치매 검사도 해볼게. 아가, 우리 귀한 며느리야.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이지 제가 마음이 조금만 약했더라면 넘어갈지도 몰랐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 겨우 말 몇 마디에 이 엄청난 짓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을 3년이나 한 아들에게 소개팅 자리를 주선한 어머니나 그 말에 소개팅 자리를 나간 아들이나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우리는 이혼이야. 여보,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매정해? 내가 매정해? 이런 걸 겪어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치매 검사도 하고 나도 미안하다고 지금 계속 빌잖아. 우리가 노력하는 건 안 봐주는 거야? 일 다 저지른 뒤에 사과하는 게 노력이니?
내 말 잘 들어. 나는 너한테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거야. 그리고 재산 분할 명목으로 가게는 너 줄 거야.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겠어. 그것도 내가 많이 봐준 건 줄 알아. 그리고 가게를 너한테 주는 이유는 너 잘 살라고 주는 거 아니고 너 하는 꼴 봐서는 가게도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서 불쌍해서 주는 거야. 네가 나 없이 어떻게 되나 가끔씩 지켜볼 거야. 그래봐야 1년? 1년이나 버티면 잘했다고 칭찬해 줄게. 당신 없으면 6개월도 못 버텨. 내가 사업을 어떻게 알아. 여태까지 전부 당신 덕에 먹고 살았는데 나 진짜 당신 사랑해. 내가 평생 당신 종처럼 살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제발 우리 계속 같이 살자. 나는 너 먹여 살리면서 같이 살 자신 없어. 그러니까 네 엄마랑 너랑 잘 살아봐. 혹시 알아? 네 엄마가 또 괜찮은 여자 소개해 줄지? 그러면 그때는 잘 잡아봐. 너는 무조건 너보다 능력 있는 여자 만나야 돼. 그건 알고 있지?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곧바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고 이혼 수속을 밟았죠. 위자료는 겨우 3천만 원이었지만 저는 재산 분할 명목으로 가게를 넘겼어요. 그 가게를 왜 넘겼냐고 친한 직원이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 진짜 아까워 죽겠어요. 가게도 넘기지 말고 그냥 완전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리지. 왜 그러셨어요? 정말로 불쌍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미련이라도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갖고 있다가 망하는 게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그리고 너는 가게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거기서 일해. 그 가게 망하면 내가 더 좋은 데 알아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저는 아끼는 직원에게 계속 일하라고 말해두었죠. 조금은 악랄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망하는 얘기를 생생하게 듣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는 이제 가게 일에는 완전히 손을 떼고 제가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컨설팅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니 제가 점점 유명해지더라고요. 요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요. 맡은 업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성공 비결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은 경제 매거진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도 하더라고요. 저야 제 이름을 더 알릴 수 있는 기회라 너무나 좋았죠.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제가 컨설팅 해드린 업체의 대부분이 좋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컨설팅이 끝났어도 사장님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입소문이 많이 난 것 같아요. 본업에 집중할수록 자신감이 더 생긴다는 걸 느꼈죠. 매거진과 인터뷰 이후로 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고 저는 쉴 새 없이 바빠졌어요. 바쁘면서도 행복했죠. 누구보다 제 일을 사랑하고 보람을 느꼈거든요. 남편의 가게에 손을 떼니 가능한 일이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바쁘시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려도 받지 못하시더라고요. 저 잊으신 건 아니죠? 전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과 오랜만에 전화 통화가 됐어요. 매일 바빴기에 한 달 만에 하는 통화였죠. 틈틈이 전 남편의 가게가 어떻게 망했는지 지켜보겠다던 저의 결심과는 달리 이혼을 하고 나니 금방 관심이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바빴어. 미안해. 잘 지냈어? 이제야 연락이 돼서 너도 너무 불안했겠다. 난 너 잊지 않았으니까 걱정 마. 매거진에 나오신 거 봤어요. 진짜 멋있으세요. 그리고 알려드릴 소식이 있어요. 며칠 전부터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야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 무슨 소식인데? 뭐 좋은 소식이라도 생겼어? 너 결혼하니? 저는 직원이 전 남편 가게에서 아직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순간 잊고 혹시 직원이 결혼이나 한다는 건가, 그러면 축의금은 얼마를 낼까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게 아니라요. 가게 완전 망했어요. 며칠 전부터 손님 뚝 끊겼어요. 요즘 들어오는 생선들이 질도 안 좋고 서비스도 엉망이라고요. 손님들이 얼마나 귀신같이 눈치가 빠른지 사장 바뀌었냐고, 왜 예전 같지 않냐고 항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얼마나 엉망인지 몰라요. 제가 봐도 가게 문 닫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직원의 말에 저는 그 잘되던 사업을 한 달도 유지를 못하는 남편의 무능함에 웃음이 나왔어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작은 가게를 운영할 때도 낑낑대던 남편에겐 역시 무리였나 봐요. 그렇게 무능한 남편이 저는 뭐가 그렇게 좋다고 결혼까지 했던 걸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장사 잘 안 되니까 사장님 어머님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작은 일이라도 돕겠다고 그렇게 오버를 하더니 장사 안 되니까 나 몰라라고 조용해요. 사장님이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직원은 한심하다는 듯 한숨까지 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전 시모가 왜 가게에 나오지 않는지는 알 것 같았어요. 월급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일은 많아지니까 얼른 태세 전환을 한 거죠. 혹시나 자신에게 손을 벌리진 않을까 겁이 나서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고요. 너 이제 거기서 나와. 내가 좋은 업체 소개해 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 저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집 일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긋지긋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저는 결혼 생활에 대한 일은 잊고 지내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보니까 그때의 일도 그냥 해프닝처럼 느껴지네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배웠어요. 능력 없는 사람은 용서해도 뒤통수 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이혼을 하고 더 강해진 느낌이에요. 결혼도 이혼도 안 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어요. 그래도 제가 하는 일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으니 그걸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행복은 결혼해서만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열정을 갖고 일을 하면 그곳에 더 큰 행복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꼭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멋지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멋지게 사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